궁합이 잘 맞는 궁합이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어요. 내 운이 안 좋으면 남편 운도 별로 없고, 남편 운이 좋아도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이 같은 경우는 이 김건희 씨가 내조를 못했다고 봐야 돼요. 자기가 기아집을 튼튼하게 져 놓으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남편이랑 운이 다 공교롭게 그렇게 같이 가네. 이 집은 천생연분이다. 띠동갑이기도 하고 7월 생일이고 동짓달 생일, 남편은 동짓달 생일이고, 궁합이 잘 맞는 궁합이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어요. 이게 이럴 경우에는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신하가 되느냐. 부부는 서로가 50%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어느 누가 지배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게 상하가 다 구분이 딱 돼 있는 사람이고, 자기한테 딱 맞는 신발을 다 신었다 그렇게 그러네요. 그리고 운기가 다 둘 다 똑같이 가요. 내 운이 안 좋으면 남편 운도 별로 없고, 남편 운이 좋아도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이 엇비슷하게 가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주라서, 그 기운은 다 똑같이 가요. 두 사람이 다 똑같은 나가는 삼재에, 악삼재는 아니었더라도 나가는 삼재에 어쨌든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져 있는 형국이었고, 삼재가 되는 기운 초부터, 왜냐면 대통령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무렵부터 왜냐면 시끄러워졌잖아요. 우리가 어떤 복삼재냐, 입삼재냐, 아니면 명삼재냐, 아니 악삼재냐, 이런 걸 따는 걸 따졌을 때, 삼재 기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모든 거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삼재를 대통령이 돼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이 많고 이렇게 시끄러운 결과가 돼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는 두 사람이 너무 잘못한 게 많았다. 그것이 왜냐면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거 상관없이 그 흐름에 따라서 이 운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사주가 신사주예요. 무당사주 팔자예요. 외롭고 고독한 사주 팔자고. 그래서 두 사람이 왜 자식이 없는 것이 그 이유예요. 남편한테는, 윤석열 씨한테는 자손궁이 약한 사람이에요. 또 김건희 씨한테도, 왜냐면 자손궁이 약한 사람이고, 그래서 둘 다 자식이 없는 이유가 자손이 아주 희박하거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외롭게 가는 사주들이, 이 사주들이 후부 말년에 갈수록 외로워져요. 남존일 다 시킵니다. 윤석열 씨 사주를 봤을 때도 남존일 다 시키는 사주예요. 정작 자기 자신, 자기 가족까지도, 왜냐면 해체되고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고독해 만드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주라서, 이 사주가 사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두 부부의 기운을 보면 내가 남편 노릇을 하기가 힘들어 버리고 가장 노릇하기가 되게 힘든 사주이거든요. 거기에 반면에서 김건희 씨는 머리가 되게 똑똑해요. 임기응변이 되게 달인이고, 또 이렇게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이고, 명예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직성 예감이 되게 빠른 사람이고, 사람 보면 너 어떻겠구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겠구나. 굳이, 왜냐면 역학을 공부하고 사주풀이를 안 하고 신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왜냐면 직성 기운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주예요. 기생사주. 또 왜냐면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붙었다, 얻었다. 또 필요 없다 그러면 과감히 내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주이거든요. 근데 왜냐면 윤석열 씨에 비해서는, 왜냐면 돈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복도 있는 사람이고, 이거를 다른 방면으로 잘 내조를 잘 했으면, 우리가 제일 가까운 것이 뭐예요? 백외송사죠. 남편 부부 간에는. 이 사람이 정치권을,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남편이 했다 하더라도, 옛날에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백외송사를 참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백외송사가 꼭 나쁜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많이 컨트롤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귀 기울여 많이 참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이 같은 경우는 이 김건희 씨가 내조를 못했다고 봐야 돼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간에 과거는 다 지나간 과거에 있는 거고,
과거 일 떠나서 이슈들을 잘 대처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꼭 정치를 알고 모르고 떠나서 어떤 식으로, 왜냐면 그냥 남편 윤석열을 잘 내조를 했더라면, 진심을 다해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시끄럽고 구설 듣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분도 상반기가 되게 안 좋아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너 터지면 나 터지고 나 터지면 너 터지고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은, 왜냐면 너 따라서 강남 간다, 나 따라 누구 따라 강남 간다, 남편 덕에 한 번은 또 한 번 이슈를 다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거리를 해결해야 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운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되게 시끄럽게 넘어갈 거고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되면 뭐 이분도 책임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미리, 왜냐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미리 대비는 다 완벽하게 했다고 보거든요. 미리. 네. 이미, 왜냐면 정치판이 그렇게 흘러갔고 시간도 많이 줬다고 봐야 돼요. 미리 준비할 거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말년이나 후보에 가면 갈수록 되게 외롭게 가는 사주예요. 그래서 지금은 원님이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가 될 수 있겠죠. 당리당락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꾼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고 늘어지고 뭐 이렇게 대변을 역할을 하고 보호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후분에 가서는 되게 외롭고 내 발등에 발찌글이 생겨버리고 또 사람한테 상처받고 뒤통수 맞을 일이 생길 거예요. 좀 인신저축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외롭지 않겠죠? 그거는 뭐, 어쨌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사람은 겉모습이 또 중요하지만 사람이 말소리, 말하는 어떤 그 태도라든지 이 억양에서도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사주하고 잘 맞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왜냐면 하루에 옥석박석 12번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사주 팔자기 때문에 그만큼 파란만장할 수밖에 없고, 또 왜냐면 그만큼 임기응변으로 얘만큼 왜냐면 끌어와서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겠죠. 그러고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자, 그럴만 하겠다, 그렇게 왔겠구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어쨌든 왜냐면 뭐 주가 조직, 물론 뭐 이런 것들 뭐 지금 탄핵 가결됐지만 어쨌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열야나 만약에 뭐 탄핵이 되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 사람도 수사가 들어가겠죠, 다시. 그렇게 되면 명명백백 밝혀지겠죠. 그 운이, 왜냐면 어쨌든 시끄럽게 넘어가고 뭔가가 해결을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끌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묻히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왜냐면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대통령까지 지금 탄핵하고 대통령까지 수사받는 상황인데 지금 이슈가 왜냐면 대통령이거든요. 두 번째 타켓이 당연히 김건희 씨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됐다 어쨌다 하는 부분은 뭐 그것이 우리가 나오는 뭐 방송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다 믿을 거는 아니지만 제가 봐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흘러올 수밖에 없는 사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주 팔자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전환을 맞게 되고 후분 말년이 어떻게 가겠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자기가 기와집을 튼튼하게 져 놓으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미리 손을 써서. 그러나 한 번은 태풍은 지나갈 거예요. 네, 오늘 컨텐츠 감사합니다. 네.